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전염병과 그 관리 방법,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염병은 인류의 오랜 숙적입니다. 이 감염병은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면서 끈질기게 인류를 괴롭혀왔죠. 기원전 1400년 고대 이집트에서도 전염병 중 하나인 소아마비에 대한 기록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원전 1145년에 천연두로 사망한 미라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천연두는 역사 속 주요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인류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백신을 개발해 이 전염병을 극복하면 사람의 수명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 될 정도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감염병의 전반적인 종류와 함께 나라에서 어떻게 이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되어 관리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한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개체로 옮겨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감염원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기생충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는 비세포성 생물로서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집니다. 다른 감염원과는 다르게 유전물질도 DNA 또는 RNA 한 종류만 가지고 있고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인 아주 단순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 밖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복제, 증식도 숙주 내에서 숙주의 기관을 빌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생물로 보기 어렵죠. 크기도 보통 30에서 90나노메타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반면에 세균, 즉 박테리아는 세포막이 없는 불완전한 세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핵 생물로 분류됩니다. 세균의 크기는 1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바이러스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 물질도 인간처럼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곰팡이와 기생충은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로 분류됩니다. 즉, 완전한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여기까지가 주 감염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러한 감염원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에게, 그리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유행 범위, 전파력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물리적,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전염되는 경우에는 산발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특히 풍토병 같은 경우에는 국지성으로 분류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넓은 지역, 국가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피데믹, 유행성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 이를 범유행성, 팬데믹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은 사람인, 짐승 수, 즉 사람과 짐승 간에 전파 가능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감염병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종마다 그 유전자와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전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세균 등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종과 종 사이에 그 공통된 구조적 무언가를 전파와 증식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인수 공통 감염병이 됩니다. 물론 감염된 후에도 진화를 거쳐서 인간에서 다시 원래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침팬지 원숭이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변이가 진행되어서 인간 고유의 감염병이 되어 더 이상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류로 생물테러 감염병이 있습니다. 생물테러는 사회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쉽게 일어나고 다수를 살상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가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매개 감염병이 있는데요. 이 분류의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수혈이나 정맥 주사 바늘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파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임질, 매독,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분류로는 공기, 그리고 물이나 음식물 등 매개체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다수에게 다양한 경로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해 1급부터 4급까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총 86종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데요. 세부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이에 해당됩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해 바이러스 출혈열에 속하는 6종, 천연두로 알려져 있는 두창, 패스트, 탄저병이 있고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친척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스, 메르스를 포함해 신종플루, 그리고 호흡기 질환인 디프테리아와 식중독균, 보툴리눔 독소증이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결핵, 수두, 홍역, 그리고 콜레라와 같은 각종 세균성 장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간염, 임산부 감염 시 기형아를 유발하는 풍진, 그리고 영상 초반의 이집트 기록에서 보셨던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폴리오도 2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병인 한센병과 함께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일부도 2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급 감염병에는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광견병으로 알려져 있는 공수병과 광우병인 크로이츠벨드 야고병이 이 3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앞에 전염병보다 낯선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급 감염병입니다. 제1급, 2급, 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각종 성병과 항생제 내성균, 그리고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 기준을 나눈 것은 그 감염병의 전파력과 심각도에 따라 관료 의료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에 감염 발생 신고를 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1급은 즉시, 2급, 3급은 24시간 이내, 그리고 4급은 7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통해 보건소로 신고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감염원 종류, 유행 범위, 감염 매개체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류하여 관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전염병별 치료제나 백신의 종류는 추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